지금 시장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자주 흔들리는 이유가 단순하게 관세나 무역 때문이 아닙니다. 이 트럼프의 100% 관세 선언, 그리고 시진핑의 히토리 통제, 이런 것들은 서로의 경제를 겨냥한 심리전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협상가죠. 항상 공격하고 또 공포를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는 또 화해 제스처까지도 던집니다. 이번에도 이 패턴은 반복이 되고 같게 나타날 겁니다. 처음에 관세 폭탄을 때리겠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패닉을 먹었고, 그리고 회담 직전에는 또 갑자기 중국과 잘할 수 있다라고요. 실제로 며칠 전에 트루스 슛을에서 이런 발언들이 전부 다 나왔었죠. 이 중국에 대해서 갑자기 또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협상형 심리전인 거고, 이 공포 속에서 반등을 설계하는 트럼프식 체스 전략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시장은 한 번 더 흔들리겠지만 또 그 다음에는 또 강력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랑 XRP 모두 다 단기 저점 찍고 회복세로 전환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 XRP 같은 경우는 ETF 기대감, 그리고 RLUSD 결제 인프라 확장이 맞물리면서 이 실제 사용 기반 자산으로서 주목받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또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처럼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수 한 수가 깊고 돌이킬 수가 없는 전략이에요. 히토리 통제 같은 경우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한 수입니다. 이 자원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군수 산업까지도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죠. 즉 현재 미국이 AI 패권을 쥐고자 한다면 중국 자원을 반드시 써야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중국이 이걸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 산업, GPU 수요, 그리고 유동성까지도 이런 순서로서 충격이 전이가 된다는 거고, 결국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코인과 주식, 부동산까지도 전반적인 조정 하락세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런 구도에서는 달러가 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살아남는 거는 실제 사용 기반의 자산, 즉 리플 XRP 같은 브릿지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제 리플 XRP 자체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자산 같은 경우는 단순한 송금용 토큰이 아니죠. 미국 정부의 규제 프레임에서 벗어나가지고 민간 결제 인프라로서 진화 중에 있는 거고,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발행을 했고요. 그 준비금 일부를 BNY 멜론이 수탁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리플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든다라는 게 아니라 XRP가 달러 시스템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 백엔드가 된다는 뜻인 거고, 즉 트럼프랑 시진핑이 경계 전쟁을 벌일수록 미국과 중국 이 둘 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브릿지 자산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XRP의 존재 이유겠죠.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욕심에서 공포 구간으로 넘어가는 중이에요. 이런 구간들은 늘 똑같습니다. 욕심에서 방심으로, 또 충격에서 공포로서 지금은 그 충격과 공포의 초입 구간인 거고, 이때 현금을 쥔 사람은 살아남고요. 또 XRP를 중장기 분할로서 쌓은 사람은 결국에 이기는 구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공포 속에서 유동성 확보하고 또 완화 시그널 나오면은 XRP랑 비트코인 다시 나눠가지고 진입하는 루틴들, 이게 이번 시장의 핵심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자면요, 이 다가오는 10월 말 APEC 회담 전까지는 유동성 중심 방어 구간입니다. 즉 테더 비중을 높이면서 비트코인은 저점 분할 매수 정도만, 또 XRP는 장기 누적 포지션을 천천히 이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이 APEC 직후에는 트럼프의 완화 발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시점부터 비트코인 XRP 중심의 반등 매수 전략으로 전환하시면서 특히 XRP 같은 경우는 ETF 스윙 기대감 존재하죠. 그리고 RLUSD 실제 사용 확장, 그리고 제도권 결제망까지도 연동성이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 이후에는 이런 정책 안정 구간이 찾아올 거라는 거고, 그때부터 XRP가 본격적으로 결제 인프라 자산으로서 재평가받을 수 있는 흐름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요, 10월 말 이전에는 테더 중심으로서 방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1월 초부터는 APEC 전후에 비트코인과 XRP 분할 매수 들어가면서 또 연말에는 XRP 실제 사용 기반의 반등 국면을 기대하시는 게 좋다. 이게 효율적인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 이번 미중 전쟁 자체가 달러 대 위안화의 싸움 같지만요, 그 틈새에서 달러도 위안화도 아닌 새로운 브릿지가 주목받게 될 시점입니다. 그게 바로 XRP 리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포감이 클수록 세력들은 현금 들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현금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올 때 그때부터 자금들은 실제 사용 가능한 브릿지 자산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XRP는 지금 그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가격보다 구조를 보셔라 말씀드리는 거고, 이 시장은 숫자보다 시스템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전체가 트럼프 발언 때문에 폭락했다라고들 하지만요, 진짜 원인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스완데스크의 제이콥 킴은 이렇게 말을 했었죠. 이번 폭락은 트럼프 때문이 아니다, 이미 예고된 내용이었더라고요. 오히려 내부자들이 미리 숏 포지션을 쌓고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남겼는데,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지난 24시간 만에 191억 달러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청산이 됐고,
있었고 그중에 167억 달러가 롱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뉴스 반응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장을 흔든 구조라는 거예요. 특히나 비트코인 폭락 직전에 익명의 고래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을 추가로 투입을 했었죠. 그리고 그 고래는 하루 만에 2억 달러 가까운 엄청난 수익을 남겼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조작된 급락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폭락 자체가 명백하게 공포 조작의 냄새가 짙습니다. 이 고래들은 패닉을 만들고요. 개인들은 청산당하고 그때부터 유동성 있는 자산이 조용히 쌓이게 된다는 거. 이런 구간들 지나가면은 트럼프의 완화 메시지에서 달러 유동성 회복, 그리고 비트코인과 XRP 반등까지도 이 공식 자체가 다시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즉 지금의 폭락은 다음 상승장의 재료로 남는다라는 거고, 공포로 만든 하락은요 반드시 반등을 낳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매도보다 현금 관리입니다. 이 공포장에서 팔면은 손해가 현실이 되죠. 현금 보유는 다음 타이밍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XRP는 단기 가격보다 구조를 볼 줄 아셔야 돼요. ETF 심사, RLUSD 확장, 제도권 결제 연동들,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고, 비트코인이 이번 급락으로서 롱 청산 에너지를 털어냈습니다. 즉 과열이 꺼진 시장은 오히려 다음 반등의 에너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이번 발언 변화 자체가 화해 제스처가 아니라는 거, 이 시장을 흔들고 나서 바로 진정시키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형 패턴을 다시 쓴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한 수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무게중심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려요. 비트코인 폭락은 인위적이었고요. XRP의 본질적인 가치는 오히려 더욱더 드러났습니다. 결국에 이번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세력들의 잔치였었고, 그 잔치가 끝난 뒤에는 구조적인 자산들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플의 시대는 공포 속에서 만들어지겠죠. 가격보다 구조, 또 뉴스보다는 방향성, 그리고 시장보다는 시간을 믿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만이 이런 구간을 통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시장 자체가 혼란스러운 것도 맞겠지만 이 트럼프의 완화성 발언은 결국에 돌고 도는 심리전의 끝입니다. 시장은 다시 한번 냉정해질 거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XRP는 다시 한번 조용히 중심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이 리플 XRP랑 함께 진짜 구조를 보는 눈, 지금 이 순간이 만들어진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변동성 장세 한가운데서 오히려 강력한 상승으로 빛을 발한 코인이 바로 테더 USDT였었죠. 어떻게 상승하기 전에 미리 매수할 수 있었는지, 또 기본 노하우랑 비법만 알려드리면서 이런 전략들이 실제로 어떻게 정확히 맞아 떨어졌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세요. 이 테더는 위기 때 사는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시장이 뜨거울 때 오히려 이미 위험을 대비를 합니다. 한마디로 현금 보유 전략과 함께 테더를 준비한다는 거고, 그게 바로 이번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사 채널 커뮤니티방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바닥에서부터 테더 비중 늘리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분위기는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낙관이었어요. 비트코인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고, 또 XRP 역시 반등 시그널을 보이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리스크는 커지는 법이죠. 시장이 뜨거워질수록 이 조정 하락세의 속도는 더욱더 빠르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수익을 노린 게 아니라 상승장 속에서 리스크 분산이라는 이 전략적 관점에서 테더를 추천드렸던 겁니다. 테더를 단순하게 안전자산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테더가 시장의 과열 속에서 수익을 지키기 위한 대기 자산으로서 가능합니다. 이 시장이 안정되고 또 모든 코인이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잃는 사람은 모두가 오른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일부 자산들을 테더로 전환해 주시면서 갑작스런 조정 하락세에도 손실 최소화하시고 또 다시 저점에서 재진입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더는 하락장 회피용이 아니라요, 이 상승장에서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한 리스크 조정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희가 테더를 매수 구간으로 제시한 이후에 실제 환율은 상승을 했었고, 테더 가격도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지정된 목표가까지도 정확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시장의 심리, 환율 방향, 그리고 유동성 흐름들을 종합해가지고 언제 위험이 커질지 미리 읽은 전략적인 대응이었었죠. 그 이후에 저희는 계획대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시점 이 테더가 다시 눌림목 구간에 들어오면서 다음 포트폴리오 재편 루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어디에 투자하느냐보다는 어떻게 분할을 하느냐 여부예요. 이 시장은 항상 불확실합니다. 상승장에서도 리스크가 있고요, 하락장에서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안정적일 때 미리 테더를 준비했었고, 이제 다시 눌림목에서 분할 포트폴리오 루틴으로서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테더가 단기적으로 현금 포지션, XRP는 중장기 브릿지 자산, 비트코인은 메이저 리스크 해지 자산으로 분리해두는 구조로서 이 세 가지를 시장의 온도에 맞춰가지고 비중 조절한 전략들, 그게 바로 우리 코인신사 채널의 핵심 투자 루틴입니다. 공포 속에서 준비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장 속에서 미리 대비하는 거, 이건 시장을 구조적으로 이해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거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 테더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시장이 좋아 보일수록 다음 변동성을 준비하자라는 거, 그 판단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요. 수익 실현까지도 마무리된 지금 현재 시점,
이제는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분할로서 다음 장을 준비할 시점입니다. 결국에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이 시장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결국에 승리한다라는 거, 이번 테더 전략이 이런 증거인 거고, 이제는 분할과 균형의 시대, 리플 XRP랑 함께 다음 기회를 준비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테더랑 리플 XRP, 비트코인까지도, 그리고 나머지 잡 알트 테마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들, 시장 상황에 맞는 업비트 현물 원칙 매매 경험해보고 싶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사 채널에서는 절대로 코인 선물 매매 권하지도 추천드리지도 않고 있고요. 오로지 업비트나 빗썸 위주의 현물 매매만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댓글들에도 리플은 끝났다, 코인 시장 이제 망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마음들 솔직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700원이던 리플이 4,9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3,000원대로까지 조정 하락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견디지 못하면은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큰 상승이 있었고요. 그 뒤에는 자연스러운 조정 하락세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하락은 불안감으로 연결을 시키시죠. 하지만 투자 시장에서 진짜로 살아남는 분들은 이런 하락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유리하게 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떨어져도 마음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투자 심리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랬습니다. 오를 때는 매도를 못하고 또 내릴 땐 불안해서 팔고 싶어지죠. 상승장에서 혹시 더 오를까봐 욕심이 생기고 하락장에선 더 떨어질까봐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진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시장이 떨어져도 기분이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돼야지 진짜 투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드려요.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기분 좋은 상태에서 더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리플이 오를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그 기분 좋은 순간, 그때 욕심내지 말고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마침표, 즉 매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때 확보한 현금들이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금이 있으면 어떨까요? 리플이 떨어질 때 오히려 더 반가워집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눌림목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제가 리플 전용방에서도 안내드렸던 것처럼 10월 11일에는 3,850원 단기 저점 타점을 미리 잡아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추가 매수 타점이었었죠. 그럼 이 타점을 언제부터 준비했었을까요? 이미 9월 15일에 예고드렸던 타점이었고 3주일이 넘게 기다려서 결국에 그 가격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는 조급하게 높은 가격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게 실력인 거고 그 기다림이 수익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분할 익절로서 현금 비중 확보하시고 시장이 떨어질 때는 그 현금으로 저점을 기다리는 구조들, 이게 바로 건강한 투자 루틴이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만 시장이 흔들려도 리플이 또 속이네, 이런 걸 대신에 드디어 눌림이 왔다, 추가 매수 완료됐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투자자의 심리인 거고 항상 원칙을 지킨 투자, 그리고 건강한 마음으로서 시장을 대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기를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 인하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꾸준한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리플 XRP의 폭발적인 상승과 더불어가지고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이런 흐름들이 횡보세를 보이거나 저조한 경우, 이때는 NFT나 메타버스, 웹3, RWA 이런 것들을 포함한 솔라나 수익 생태계가 서로 순환매를 이루면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현재 시장 흐름입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장들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월요일 쉬어가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반등 장세가 연출이 되고, 그리고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는 대거 알트 종목들 수익 실현하는, 이렇게 일주일 농사 수확하는 흐름들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조정 자체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된 구간인 것들이 확인되면서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시장이 충분히 눌릴 때까지 신규 매수 종목 타점을 들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투트랙 전략으로서 리플 XRP에 대해서도 중장기 비중은 그대로 두시되 단기 비중에 대해서는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매달 초에 5% 비중으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지난 5천만원 하던 시절부터, 그때 ETF 승인되네 만에 하던 이 시절, 이때부터 우리 신사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매달마다 한 번씩 매수하시면서 비중 늘려나가실 수 있도록 적절한 매수 타점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비트코인 5천만원부터 꾸준히 모아나가고 계시는 우리 신사 채널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 상당한 수익 내고 계시죠. 비트코인은 여태까지 매도 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에서는 정확한 눌림목 타점이 발견됐었고, 화요일 다시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CPI 발표가 호재로서 발표가 되면서 정확하게 상승장이 연출이 됐었고 수요일 새벽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미리 매도 타점까지도 걸어놨었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수익 실현이 되셨고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미 매도 처리되어 있으면서 계좌의 수익은 점점 쌓여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별 알트코인 방뿐만 아니라요. GPT 인공지능 타점을 활용한 인공지능 단타방에서도 새벽에 수익 매도 차결 완료됐습니다.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타점에 대한 정확도를 키우는 방이고 이렇게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를 하고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라인에서 날카로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매도가 걸어 놓으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수익이 체결될 수 있도록 타점까지도 설정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 자체가 증가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까지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단순하게 그냥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